안녕하세요. 9월 24일 뉴스라인입니다. 뉴스라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금천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고 저는 화요일을 맡고 있는 이성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금천구에서 재산세를 세금 상한선인 30%까지 납부하는 가구가 작년 대비 2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현상으로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로 세금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30% 세율을 청구하고 있는 가구가 작년 540가구였으나 올해는 1310가구로 29배가 늘어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재산세 급등한 가구는 강남 3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강남은 49,579가구, 서초는 36,569가구, 송파는 31,429가구 순이었고 지난해에 비교해 강남은 1.8배, 서초는 1.4배 늘어났으나 송파는 0.7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증가 비율로 했을 때는 금천구가 1위였고 이어서 동작구, 서대문구 순이었습니다. 금천구가 자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자살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서울 시내 자살 사망자는 9,905명입니다. 2013년 2,173명에서 2014년 2,079명, 1,975명, 1,901명, 2017년에는 1,770명 순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발표에서 발견지 기준 자살 사망자는 노원구가 6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강서구 571명, 강남구 566명 순이었습니다. 자살률로 따르면 영등포구가 27.6명, 금천구가 27.2명, 용산구가 25.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천구의회가 제218회 임시회를 9월 13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한된 3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추경 예산안 수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천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양성평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독산이동 주민센터에서 독산이동 복지협의회 주관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동복지대학을 운영합니다. 동복지대학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돼 마을의 복지의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정입니다. 강의는 총 6회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다음 해에는 우리 동네 복지의제를 찾아 직접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중한 공모를 통해 주민 37명이 모집되었고 기존 도움복지협의체 위원 10명을 포함해 47명이 지난 9월 16일 입학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6월 24일 공론화 의제 선정위원회에서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여부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했었는데요.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 휴무제의 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해 찬반 의견 본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 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일반 시민 15%로 구성하며 10월 20일까지 구성합니다. 또한 사전 여론조사도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23,5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진행됩니다. 664개의 초중고 학생 1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시민 1,000명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11월 말에 할 예정이며 공론화 추진위원회 공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운동장 등 제100개 전국체전을 알리는 성화가 지난 9월 22일 강화도 청섬달에서 체화됐습니다.
첨성단에서 태화된 성화는 첫날 인천, 고양, 수원을 거쳐 13일간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봉송 일정은 7일간의 전국 봉송과 6일간의 서울 봉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장애인체전 성화는 9월 29일 올림픽 공원에서 체화되며 전국체전 성화와 함께 6일간 서울 25개 자치구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추석 시간에는 지난 9월 5일 제20회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자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 어진 임금 정조 인형극을 제작하고 있는 금빛 노을 인형극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시민 금천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저는 이성호였고요. 김호경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9월 24일 초대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형극을 본 기억이 언제인가요? 저는 어린 시절 TV 유치원 통해서 방영됐던 것이 유일한 기억입니다. 최근 금천구에서는 인형극이 새롭게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인형극 붐을 이끌고 있는 평균 나이 73세 인형을 직접 만들면서 대본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는 금빛 노을 인형극단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좀 잠깐씩 하고 넘어갈까요? 네, 금빛 노을 인형극단 황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노을 인형극단 김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빛노을 인형극단 수석단원 안경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노을 인형극단 백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빛 노을 인형극단이 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최근에도 상을 받았어요. 지난 9월 5일 날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제20회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자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우승 소감 우리 황영희 대표님께서 한번 좀 전해주시죠. 예. 해마다 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서울시 자원봉사자 우수상을 받았어요. 다른 상도 감동적이었지만 각 분야에서 많은 봉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은선 소장님하고 사진도 찍었던데. 예.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예. 아주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좀 금빛 노을 인형극단을 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소개가 뜨는데 이게 금빛 노을 인형극단, 금빛 노을 실버 인형극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금빛 노을 인형극단입니다. 극단이죠. 실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찾아가는 인형극단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금빛 노을이란 명칭은 석양을 아름답게 넘어가는 노을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주변을 물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금빛 노을 인형극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저희를 불러주면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 시흥 오동 마을 마키아 축제에도 갔었고 여러 군데 불러만 주면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불러만 주면 달려오십니까? 네. 이게 언제 그러면 생계였어요? 몇 년도에 처음 이렇게 발대식 이런 게 탄생이 언제 한 건가요? 2016년 정도인가요? 예, 2016년 6월 네. 7일 독산 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의 극장 오픈식 때에 초대를 받아서 네. 귀여운 아기 동동이로 손 인형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좀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인형극을 좀 하시면 네,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일단 이 공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좀 얘기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경로당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어떤 좀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네. 어린이집, 네네. 또 경로당, 데이케어, 또 요양원 이런 곳으로 찾아가면서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네. 어르신들한테는 지난 추억을 깨우쳐드리고 뭐 이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이렇게 어린이부터 이제 노인까지 다양하게 가시는데 그런 것 중에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좀 김현주 선생님께서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 공연 소감? 네. 이제 저희들이 인형극을 이제 보여주면 그게 어린이면 어린이, 네. 어르신이면 어르신 막 이렇게 공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그 호응도에 막 힘든 줄도 모르고 막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더 좋아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어린이 저기 유치원 아이들 상대로 했는데 네네. 실버대학에 가서 해주니까 네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실버대라면은 어떤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인가요? 예, 많으죠. 70세 이상 더 이렇게 70세도 넘으시고 또 만 60대 그 또 정도에서부터 젊으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네네. 실버대학 아카데미 예. 네, 하여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좋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그 일본도 갔다 오시고 뭐 하와이도 초청 공연에 갔다 오시고 왠지 국제적으로 이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을 언제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오신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하와이를 누가 말씀해 줄까요? 미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 선생님이 네. 작년도 2월 달에 이제 단장님의 지인의 소개로 네네. 하와이 115주년 이민 세대 그 초청을 받아서 네네네. 공연을 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공기도 너무 맑고 진짜 하와이를 제가 안 가봐가지고 옛날 신혼여행으로만 하와이 간다는 얘기만 있었지만 네 좋던가요? 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뭐야 그 공연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네. 시흥 일동에 저기야 이 고향이 시흥 일동이래요. 아, 그 만나신 분이? 예. 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고 우리 큰 며느리가 꼭 닮았다고 그러면서 두 손을 자꾸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저희가 독산동 저기 시흥에서 왔다니까 네네네네. 너무너무 자기 고향이 시흥 일동이래요. 그리고 이명 탈리에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감격하셔가지고 그건 하와이에서는 어떤 공연을 저기 며느리 방기 기념 복방기 그거를 네.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뭐지? 하와이에서도 그 이민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이민 3세, 4세까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인형극을 보여주고 그러고 왔어요. 좀 그분들에게 고국의 향기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 얘기 한번 들어보는데 일본 우리 백인 선생님이 좀 일본 얘기 좀 할까요? 아니 우리 안경 선생님이 네. 네, 일본을 공연을 하게 된 네. 계기가 황영희 선생님 친구분 딸이 네. 일본하고 연결될 그런 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소개를 해줬는데 첫날 이제 비행기 타고 간 날 바로 네. 그날 저녁 때 공연을 하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분들 있겠죠. 모임이 카페에서 하는데 네. 그 카페에서 첫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카페의 안내문들도 일본어로 작성을 해서 막 프레카드도 걸어놓고 그게 조금 사실 이제 솔직하게 제 개인 감정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절대 네. 일본 여행도 안 가려고 그러던 네.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가서 공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 이미지가 조금 좋아졌지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짐은 거기 카페에 맡겨놓고 이제 운반해 주시기로 네네. 했어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한글 서당에 있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네네. 그 제목은 팥죽 할멈과 호랑이였는데 네네. 그 공연을 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답가를 불러주더라고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데 왜 갑자기 그
타국에서 우리 떠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고향에 보면 노래를 들으니까 네네.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와서 제가 머리에 썼던 파죽할멈 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고 그러니까 옆에서 또 훌쩍 울지 마 그러더니 옆에서 또 막 같이 울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서서 이제 눈물을 닦으며 보니까 일본인 교장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네네. 눈물을 이렇게 닦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거기로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요양원 같아요. 그런 곳에 이제 일본인들이 반, 한국인들이 반, 그러니까 이민 1세대, 2세대 분들이 가 계시는 곳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 분 한 분이 연세는 많이 안 들어 보였는데 너무 저희들이 입고 간 한복 쾌자랑 이걸 보더니 우리 옷이 너무 예쁘다고 잡고 손을 한참을 안 놔주시길래 네네. 제가 재밌는 연극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달래놓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막 그 우리나라 말 할 기회가 적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시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의 소중함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애정은 해외에 나가야 또 이 애국자가 되죠. 그렇죠. 이 강산이 아름다운 것도 외국 나가야 우리나라가 제일이요. 이거를 안다고 합니다. 또 이게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이나 이런 일본 같은 경우 가면은 이게 한국어로 공연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뭐 일본어 이런 거 녹음해서 가져가는 건가? 아, 그러니까 공연은요, 네. 한국어로 해요. 그러니까 녹음해서 가져간 거라서 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손수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대본을 나눠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참 네. 그 열정도 고마웠어요. 네. 일본인 카페에서는 한글을 사랑하는 일본인이라 대본이 한글 대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요? 사람들이 한글 대본 보고 한글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죠. 공부하시는 분이 모여있는 거구나. 예, 예. 그럼 미국에서는 하와이에서도 사실 이민 3세대, 4세대면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지 않나요? 예, 어린아이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우리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공연을 했지요. 아까 예. 하와이에서는 무슨 공연했다고 그랬죠? 며느리 방기, 이름 복방기. 복방기. 거기도 아이들이 그런 동화를 알라나?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네네. 알려주고 네, 온 거죠. 네, 그렇죠. 거기 이제 하와이를 갔을 때 저희들이 제가 입고 있는 네. 빨간 저고리 있잖아요. 네네네. 치마 그 한복. 네. 그걸 입고 이제 거기 장소 와이키키, 와이키키 해변. 그 해변을 가는데 유명한 해변. 예. 원더풀. 원더풀. 야. 외국인들이 너무 저기야 하고 막 우리 전화번호를 요구하신다거나. 근데 진짜 지나가는데 네. 붙잡고 못 들었어요. 막 예쁘다고 했을 네네. 텐데 다른 사람들 소리에 막 빨리 일행을 놓치면 안 될까 봐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서 손을 잡고 비유티풀 원더풀 하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왔죠. 근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사진 한 장 네, 찍어줬을 그렇죠.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한복의 그 아름다움도 같이 예. 이게 단복이 한복인 있어요. 거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게 인형극을 사실 저도 이제 마키아 축제에서 할 때 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인형이 되게 커요. 한 6세, 4, 5세 정도 아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언제 이게 인형극을 시작하던 계기가 언제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약간 시작할 예, 때였는데 네, 계기가 좀 어떤 걸까요? 독삼삼동 주민센터에서 네. 주민의 극장 오픈식에 의뢰가 들어와서 네네.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동화구연 황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을 때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운 아기 동동이 인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이 미운 아기 우리 동동이를 손인형으로 네네.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가 인형극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그 뒤로부터 우리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형극을 하기 전에는 동화구연으로 예, 봉사를 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동화구연을 다 하시다가
그날 한번 이렇게 인형을 한번 해보고서는 인형에 맛을 들이신 거구만요. 네, 네. 동화구연을 네.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도 했고요. 네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작은 도서관 이분들이 다 이렇게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네네. 인형극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화구연과 인형극과의 차이점은 동화구연은 한두 사람이 가서 하는 거고 인형극은 7명 내지 8명이 같이 움직이니까 네네. 서로 화합도 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게 사실 동화구연도 이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렇게 아이 구슬리듯이 이렇게 연기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형극 때 녹음하실 때 되면 그렇게 하시긴 하던데 연기 지도를 따로 받으시나요? 동화구연을 그래도 오랫동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음. 녹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녹음실 사장이 대학생들도 인형극 녹음을 하러 오는데 네. 그 대학생들보다 저희가 월등 낫다고 칭찬도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인형도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 선생님 이게 인형 어떻게 만드세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이제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배우면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인형 만드는 교수님이 따로 계신 거죠? 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만들면서 천을 꼬매고 솜 넣고 이제 얼굴 모양하고 옷 만들어서 입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동작도 동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배우면서 이제 직접 우리가 다 하는 거죠. 녹음까지 녹음실에 가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인형을 만들면 만약 며느리 반기 복반기다 하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인형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한 4개 정도 나오는 거죠? 아니요. 5개 정도. 이게 며느리가 있을 것이고 며느리, 남편, 시어머니, 며느리, 시아버지 네. 거기에 배서방이 나오고 왕서방이 나오고 그 6개를 이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예. 바느질 다 손바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거는 이제 네. 이제 스폰지를 다 칼로 네. 깎아서 깎아서 얼굴 모양, 모양을 형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요. 네네. 바늘에 실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네. 눈을 찌푸려가면서 이거 껴줄 사람 네, 하면서 껴가면서 정말 본드가 손에 범벅이 돼갖고 그래도 만들고 나면 성취감으로 또 다른 기쁨을 누리죠. 이게 인형의 하나가 네. 이게 하나 인형이 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글쎄요. 한 5kg 정도는 5kg는 넘을 나갈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예, 막 맞아요. 공연 내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래서 팔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네. 막 어떤 때는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니까 옆 사람 어깨도 주물러 네, 주기도 네. 하고 뒤에 살짝 물러 앉은 사람이 팔도 받쳐주기도 하고. 받쳐주기도 아, 이렇게 내가 들고 있으면 예. 옆에다 팔을 그렇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받쳐주고 아. 그냥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하죠. 하죠. 네. 바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죠? 인형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예. 게. 인형극 막 설치하려면 그 소품이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형도 크니까 네. 그 5개, 6개 하려면 소품이 많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동할 때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거를 그치. 그리고 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자택에다가 올려다 놨다가 내려다 놨다가 네. 이렇게 이동할 때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무료 봉사라 음.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연습할 공간이 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네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작품이 지금 10작품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인형 개수가 그럼 한 5개씩만 잡아도 50개의 인형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50개보다 50개가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4-5살 정도의 아이 정도의 크기면 애들 한 4-50명이 지금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따 어디다 갖다 놓고 인형들 다 어디에 있나요? 아, 그게요? 네. 황영희 선생님 방 한쪽에 반은 인형으로 네, 채워놨고요. 있고. 그리고 우리 영자 씨네 네. 집 창고 안에 또 일부가 갔고요.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작은 소품들이 저희 차 트렁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좀 공간이 사실 인형도 이게 약간 스폰지이기도 해서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스키차고 이런 거 보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차 트렁크 문 열어놓고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사실 보관에 이게 사실 모아놓은 것도 모아놔서 이렇게 딱 아이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가 좀 큰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행운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연습은 대부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은요. 네. LG LG. 사랑방에서 여기 매주 월요일 날 네네. 10시에서 12시 이렇게 2시간씩 네네.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공간에서 예. 그럼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그 무거운 황명희 거를 선생님 차가 네. 예, 그 승용차가 짐차가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죄송하지요. 네. 아니 근데 지문 실려도 사람도 타야 되잖아요. 17명의 사람도 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는 타고 일부는 일부는 버스 버스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무료로 또 이게 하시고 이게 좀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대책이 마련되지 네, 않을까. 공연비를 좀 어디서 야.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공연하신 그 요청하시는 데서 네. 공연비를 좀 주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네. 참 감사하겠지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런 어느 단체에서 차량을 조금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량 예. 그렇죠. 차량도 좋죠. 이게 참 좀 큰 차가 있어야 좀 이렇게 같이 타고 움직이거나 같이 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열악한 중에서 그래서 이 활동도 더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공연하면서 좀 가장 즐거웠던 시간도 있을까요? 이거 정말 감동스러웠던 그 공연 장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황 대표님부터 한번 이걸 한번 다 들어볼게요. 네 분 선생님들. 예, 다 똑같은 느낌이겠지만 어르신들이 네.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의 모습,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더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노인 전문 요양원에 가셨는데 네네. 인형극이 다 끝났는데도 우리 이쁜이들 더 봐야 돼 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아갖고 복지사가 네. 거의 예? 아. 억지로 모시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줬다는 그게 참 보람을 느끼고 있죠. 네. 예. 우리 김 선생님도 어떨 때 가장 이제 저희가 인형극을 하면은 호응해 주는 거 네. 박수 쳐주고 할 때가 참 그때가 제일 보람을 좋으세요? 느껴요. 네. 우리 양 선생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재밌다고 막 공연 중간에 호응해줄 때도 좋지요. 근데 네네.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오시나요? 하고 아이들이 말하고 또 어르신들도 언제 또 와? 이러고 손잡으실 때 네.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다음에 또 가려면 이게 좀 이렇게 차도 있고 밥값도 나오고 이렇게 좀 뭔가 해야 좀 나올 텐데 좀 그죠? 그러기 좀 많이. 우리 백인 선생님은 어떨 네. 때 가장 좋습니까? 어린이집에 어린 애기들도요. 네. 미운 아기 오리 있잖아요. 거기 공연할 지에는 애기들이 그 동동이가 너무 불쌍해서 울어요. 불쌍하다고. 그게 감동적이잖아요. 네네. 어린 아이까지도 네. 감동을 주는 우리 인형극단이랍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게 미운 새끼 오리? 미운 아기 아기 오리 이게 미운 새끼 그렇죠. 미운 아기 오리. 백조. 네, 백조. 제목을 백조인 거죠? 예. 네네. 이게 좀 아까 열 작품이었는데 가장 히트 상품은 뭔가요? 히트 작품. 며느리 방기, 복방기. 이게 한 작품 만든 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이렇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루에 한꺼번에 모여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또 교수님도 시간 내서 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월요일 날 교수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또 뭐 인형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수염 달 건지 말 건지 그렇죠. 뭐 네.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인형 만들고 대본은 또 누가 쓰나요? 교수님이 교수님이 써주시죠. 써주세요. 대본도 쓰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녹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 그게 인형이 일단 만들어지면 교수님이 이제 연습을 시키시잖아요. 뭐 네네. 대본도 읽어봐라, 네네. 뭐도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실도 가는 거죠. 가서 녹음도 돈을 내고 해야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녹음이 그 공연 준비시면 맨 마지막에 근데 녹음한다면 또 이게 액션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하고 나서 하고 그 나서 이제 또 녹음을 연습을 하죠. 틀어놓고 이제 그거를 또 맞추는 이렇게 거죠. 네. 이게 이 음향에서는 이게 뭐 걸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인사한다든지 네. 이렇게 네.
야, 정말 오랜 그러면 10개 작품 만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네요. 지금 2016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신다면은 지금 3년, 채 3년도 안 됐는데 넘었죠. 10개면 넘었나요? 3년 넘었죠. 네네. 예, 만 3년은 넘었어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시하게 많은 열정으로 예,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55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5회 공연을 좀 맡고 예, 있는가요?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막 무거우니까 팔도 받쳐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장 아픈 곳이 어깨인가요? 네, 팔. 팔이에요. 팔과 어깨. 예. 제 오른손목이 지금 나갔어요. 저는 네. 지금 11월 이제 바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단원들한테도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같이 하는데 혼자 그렇죠. 아파서 네네. 막 이러면 신경들 쓰니까. 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이게 뭐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또 앞으로도 의미 있는 공연이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 5일, 6일 정조대학 능행차, 사회 능행차 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천구 주민 환영회를 만들어서 올 초부터 회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금빛노 인형극단에서는 어진 임금 정조라는 인형극을 만드셨어요. 그럼 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황희 대표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주로 전래 동화를 했거든요. 네네.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 금천의 역사 네. 에 관한 인형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생태 포럼 네, 대표님이 선주 대표님께서 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갖고 인형극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극본은 장재문 선생님 극본이고 네. 그 다음에 금천 생태 포럼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네네. 저희는 인형을 만들고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정조 임금에 대한 다른 면은 이제 효자상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번 인형극은 인간미, 사람을 사랑하는 정조 임금. 네네. 그래서 효자의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질고 품성이 좋은 네네. 어진 임금님 정조를 표현한 인형극입니다. 그러면 9월 25일 날 내일 모레 있는 수요일 날 네. 그게 첫 공연인가요? 네, 첫 공연 시사회 겸 네네. 첫 공연입니다. 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9월 25일 날 방금 만든 수요일 날 네. 저녁 6시 30분에 시흥 5동에 있는 금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요게 아까 딱 시사회가 진행이 되고요. 7시부터는 시흥 행궁이 어디인가라는 강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일 날 서울 마을주간 네. 그 시상식에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것도 어진 임금 정조를 공연하는 네, 거예요. 예. 네, 여기 12시 30분에 네, 네. 공연이 하는 거고 대미의 정식 첫 공연은 10월 5일 네. 정조 등행차가 쫙 저기서 옵니다. 처음에는 금천구 시흥 5동에서는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0월 5일 토요일 2시 14분에 어진 임금 정조라는 인형극을 우리 금빛노 인형극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때 꼭 오셔서 첫 시연 공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어느새 좀 이렇게 인터뷰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어떠세요? 우리 소감이나 주민 여러분께 마무리 좀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다 얘기 한번 들고 이번에는 우리 백윤 선생님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빛 인형 노을 극단이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청해 주세요. 우리는 찾아가는 인형 극단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면 달려가는 인형 극단이니까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좀 불러주시면 좀 더 재밌게 또 이렇게 곳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으니까 꼭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경 선생님. 네. 같은 말인데요. 네.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형극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을 많이 불러주시면 네. 찾아가서 네.
열심히 공연을 잘 해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윤아 선생님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저희는 찾아가는 인형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황영희 대표님께서. 예. 네. 저희 금빛 노을 인형극단은 저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네네. 계속 후진 양성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라디오 금천을 네. 통해서 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형과 연기 지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회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또 인형을 해보고 싶어 하면은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음. 동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 뭐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 예, 없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인형극을 해보고 예. 싶으면 다 참여할 수 예,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내가 만약에 아까 10개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배워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지원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네, 아주 좋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10월 5일 여기에 정조대학 능행차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많은 금천구 주민들이 이걸 좀 환영대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금천 마을공동 지원센터에서는 좀 책자를 좀 어린이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 지금 그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 얘기했듯이 인형극도 만들어서 함께 이제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정조능행차가 우리 주민들의 그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와주신 금빛노을 인형극단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성호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